알츠하이머 사실은 비타민 B12 결핍이었다. 이게 이제 하버드 연구에서 나왔는데요. 논문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처럼 보이는데요. 완전히 회복 가능한 뇌질환, 비타민 B12의 놀라운 회복력. 그래서 의사들이요, 이거 지금 그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B12를 먹는다기보다 염증이 없어지게 하려고 B12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료인들이 빼놓지 않고 먹는 게 그 글루타티온, 예, 글루타티온 전구체인 밀크시슬 아시죠? 예, 간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니까. 그리고 비타민 C하고 글루타티온을 계속 드시면 예, 담석이나 결석도 안 생기고. 근데 꼭 필수로 먹는 게 뭐냐면 비타민 B12예요. 예. 왜 먹는지 여러분들 오늘 이제 분명하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알츠하이머 환자들하고 치매, 파킨슨 그 환우분들에게 제가 이제 B12를 제공하도록 했을 때 예후가 상당히 좋아요. 예. 근데 오늘 이제 놀라운 연구 결과 좀 보세요. 자, 연구자들이 미국의 고령자 중에서 비타민 B12 결핍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 약 100만 명에 이르는 분들로 추정을 하는데, 많은 경우 의사들은 비타민 B12 결핍증을 알츠하이머병으로 오인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의사들 잘못이 아니에요. 증상이 거의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알츠하이머하고 비타민 B12 결핍증이 뇌에 이게 레디오 이제 패크하고 루센트한 부분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자, 보실래요?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타민 B12 결핍일 때는 알츠하이머하고는 달리 B12 대체요법으로, 예를 들면 뉴트리셔나 이스트 플레이크나 B12를 제공해 주면은 증세가 없어져요. 근데 대부분의 치매나 알츠하이머로 알고 있던 뇌병변 환자들에게 B12를 아주 적당히 공급을 해주면 증세가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 한 할머님이 이제 그 따님이, 저희 엄마가 간호사인데 그분도 그 자기 어머님이 그 치매 진단을 받아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 할머님이 이제 건강식을 하시고 동물성을 최대한 제한하면서 채소하고 과일, 그 저지방 채식을 해주시면서 이스트 플레이크를 계속 드시게 했어요. 그 하루에 3숟갈씩 밥숟가락으로. 근데 증세가 그리고 이 관장을 계속 해줬어요. 장폐색이 심하셔서. 그랬더니 대장도 뚫리고 뇌혈관도 뚫렸어요. 그래서 그 따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엄마가 이제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는 자기를 못 알아보고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이 따님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엄마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어느 날 갔는데 엄마가 자기 그 어렸을 때처럼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갑자기 우리 사모님도 이번에 이제 엄마 뵙고 오셨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를 알아보기는 알아보는데 지금 나로 인지하지 않고 어릴 때 나와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따님이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엉엉 울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따님만 왔었어요. 엄마는 못 오시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서 제가 요렇게 해서 엄마 식단도 요렇게 해보시고 요렇게 하라고 했는데 2달 반인가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첫 달은 그냥 그런저런 했는데 2달쯤 지나니까 엄마가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서 지금은 그 인지장애가 거의 없이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족들은 이게 상당히 그 참 두려운 병이에요. 자, 그런데 비타민 B12 결핍일 때는 알츠하이머하고 뭐가 다르냐면 B12를 제공해주면 뇌병변이나 이런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한 증상들이 완전히 사라져요. 완전히. 근데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비타민 B12 요법으로 상태가 크게 호전되면 알츠하이머가 아니고 B12 결핍증인데 문제는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치매인 줄 알았는데 거의 많은 분들이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비타민 B12 결핍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제가 한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의 만성적인 결핍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암 환자들은 전해질 균형이 많이 깨져 있어서, 그리고 미네랄이 상당히 부족해요. 특별히 5단계 해독을 할 때는 암세포가 미네랄을 좋아해서 미네랄을 더 쫙쫙 석션기처럼 빨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코발라민으로 불리워지는 비타민 B12가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B12가 부족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는 빵을 만들 때 빵에다 글루텐도 들어가지만 B12가 많이 들어갔었어요. 이스트 플레이크를, 영양 효모를 빵에다 많이 넣었었어요. 근데 지금 안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콩고기 만들 때 반드시 이스트 플레이크를 넣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빵을 만들 때도, 와플빵을 구울 때도 이스트 플레이크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리책에 이스트 플레이크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린 것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멘탈 사인이 하이해야 바이탈 사인도 하이해요. 예, 그래서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런데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일어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다가요. 확 치매 증세로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려운 겁니다. 예, 그런데 고령층의 경우 비타민 B12 결핍증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잘못 오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타민 B12 결핍이 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비타민 B12는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비타민 B12는 특별히 이제 영양제로 여러분들이 사 드실 때는 되게 동물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채식하는 분들이 반드시 B12를 드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B12는 세균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사분이 장난으로 B12 모자라면 손가락 빠세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손가락에 세균이 많다고 손 씻지 말고 안 웃으시네. 자, 그렇다면 이제 비타민 B12를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은가? 자, 여기 보이시죠? 이스트 플레이크,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영양 효모. 예. 요거를 드시면 이제 모발도 많이 나지만 이 이스트 플레이크가 굉장히 치즈 맛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스트 플레이크는 국에도 찌개도 나물에도 다 활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자 샐러드를 한다. 감자를 쪘어요. 이제 깍둑 썰기 해갖고 이제 찜소스에 쪘다. 그러면 감자 찐 거에 4분의 1 정도를 이제 믹서기에 넣고 그 다음에 이스트 플레이크를 한 숟갈 넣고 그 다음에 소금 좀 넣고 올리브유 한 방울 넣고 믹서기에 드르륵 갈면 완전히 치즈 맛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감자 샐러드 위에다 뿌리고 파슬리 가루 송송 뿌리면 예, 인류 호텔의 감자 샐러드예요. 그렇게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하실 때 나물에도 이스트 플레이크를 넣으시고 저는요 집에서 모든 요리할 때 이스트 플레이크하고 채소 부용을 다 넣어요. 채소 숟가루.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파이토케미칼, 플라보노이드, 그냥 폴리페놀 다 드시는 거예요. 치매만 예방하느냐? 예, 암의 신생혈관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B12 결핍은 사람의 그 뇌 촬영 사진에서 나타나는 신경 손상도 알츠하이머 환자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요. 이쪽 치매 환자하고 B12 결핍되어 있는 환자의 뇌 사진을 보면 거의 똑같아서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게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B12를 제공을 해주면 증세가 완전히 사라져요. 예, 몇 달 해보세요. 싹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그 뇌병변 환자들은 대장하고도 연관성이 많아요. 대장 폐색이 심하면 모든 병이 다 시작이 되지만 특별히 뇌병변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폐색을 뚫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비타민 B12 결핍증을 알츠하이머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고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치매라고 생각해서요. 그냥 어떤 그 치매 기간에 이렇게 그 가족들과 분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지금 이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다 이 이스트 플레이크를 달고 사셔야 돼요. 특별히 뇌병변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예, 뇌종양도 그렇고. 자,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으면 비타민 B12를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치료제로. 예. 그러면 일단 비타민 B12는 아주 안전하고 저렴하고 자연적이기 때문에 손해볼 것도 없고 또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비타민 B12 결핍증인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비타민 B12는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은가 봤더니 탑 베건 푸드 하이인 비타민 B12 보니까 여기 지금 용량이 다 틀려요. 어떤 거는 테이블스푼 한 그 차숟가락 기준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컵 기준인 것도 있고. 자, 그래서 그 기준량으로 볼 때 여기는 다 컵으로 기준인데 여기는 숟가락 기준이에요. 한 테이블스푼. 야, 그런데 가장 그 함량이 그 비타민 B12가 가장 많은 게 보면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예요. 얘는요 그냥 먹는 것 자체가 비타민 B1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든 요리에 로푸드 요리에 빵을 만들 때, 쿠키를 굴 때, 나물을 무칠 때, 국을 할 때도 이스트 플레이크를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이 약이 되게 드시는 거예요. 보면 넘버원이 단연코 1위가 뭐냐면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예요. 미국에 이거 지금 그 예방의학 잘 하는 분들 보면 이스트 플레이크 달고 사시잖아요. 비타민 B12 환자들만 먹는 게 아니라 의사들도 다 이 비타민 B12의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변에 치매 진단을 받은 분이 있거나 우리 어제 오신 분처럼 치매 진단을 받은 분에게 일단 먼저 비타민 B12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 폐색되어 있는 거를 또 완화를 시켜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희망적으로 갔는데 예,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제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이 있거나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이 주의를 하셔서 멘탈 사인이 하이 한번 해보실까요? 멘탈 사인 하이. 그러면 바이탈 사인도 하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뇌혈관하고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그래서 사실 오늘 이거 상당히 다 중요한 이 논문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